주가 상승만 보면 얘가 압승, 배당만 보면 얘가 압승. 완전히 다른 투자인 거죠. 이렇게 비교가 돼요? 이게 완전히 둘 다 극단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눠보고 이 사람에게 맞는 것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죠.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의 주제로 슈드랑 QQQ를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슈드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시고 QQQ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시죠. 근데 요즘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자, 어떤 게 더 좋은가라고 물어보셨을 때 당연히 답이 뭐겠어요? 뭐가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둘 중에 뭔가 절대적으로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두 개를 많이 비교하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실제로 투자한 통계치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둘 중에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둘의 성격 차이가 있지 않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비교가 가능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짜장면과 짬뽕 뭘 좋아해요? 짬뽕. 짬뽕 좋아해요? 저는 짜장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이럴 수 있잖아요. 중국집 추천해주세요. 이 성수동 근처에 맛있는 중국집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자, 저기 일일향이 있고 여기 발구벌 반점이 있어요. 그러면 뭐 좋아해요? 제가 먼저 물어보는 거죠. 저 짬뽕 좋아해요. 아, 짬뽕 먹을 거면 여기 달구벌 가보시면 되는데, 아니, 짜장면 좋아하시면 짜장면은 여기가 맛있는데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집 추천해주세요 이러면 여기가 좋아요.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리뷰가 더 많거든요. 평점이 높거든요. 이걸 답변을 기대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맛집을 갈 때도요, 맛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점이라는 걸로 되게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투자를 할 때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표를 주고 있는 무언가 그런 상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전형적으로 투자에도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성향이 정말 중요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음식점과 다른, 음식보다 더 중요한, 투자에서는 성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대체로 본인의 성향을 생각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고른다. 일단 그렇게 고르는 게 마음이 좀 편한 거죠. 근데 그건 조금 그렇다 이건가요? 저는 이번 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둘 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아요라고 물으면 답을 할 수가 없고, 당연히 둘 다 좋은데 어떤 게 나에게 더 맞느냐, 어떤 게 나의 투자 스타일, 나의 성향에 더 맞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결론이 나왔네? 네, 결론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둘 다 좋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의 취향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슈드, 이게 어떤 성격의 ETF인지 제가 영상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나오죠? 이런 질문,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ETF 투자를 하다 보면 슈드 계속 모아가지고 배당도 나중에 많이 받고 싶고 QQQ를 많이 모아가지고 이런 미래의 하이테크 투자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투자금은 한정적이고 이 둘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든다는 거죠.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중복돼서 그래요? 아니요. 대부분의 미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둘 다 하게 될 겁니다. 둘 다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수배님 오셨을 때도요, 둘 다 해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뭐냐면요, 약간 좀 극단이에요. 둘 다 너무 성격이 반대편에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를 선택했을 때 반대편을 잃을 리스크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서로 보완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웃긴 게 짜장면이 맛있어요, 짬뽕이 맛있어요 라고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으면 한참 고민하다가 짬짜면을 드시는 거죠. 자, 슈드와 QQQ 대략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기초 지수라는 것은 ETF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걸 쫓아가는지 액티브로 하더라도 무언가를 포커스로 잡아놓는 기초 지수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죠. 슈드라는 것은 다우 존스 UX 디비던드 100 인덱스라는 것을 기초 지수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우 존스 지수를 생각하면 안 돼요. 다우 존스에서 만들어주는 US 미국에 있는 디비던드 배당을 많이 주는 100개의 기업들을 담아놓은 지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관없이 배당을 되게 많이 주는데 여기에는 어떤 걸 많이 포커스를 잡냐면 배당 성장이라는 포커스를 잡아요. 이름에는 그게 잘 드러나진 않죠. 배당을 계속 늘려주고 있고 늘려줄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을 100개를 뽑아가지고 지수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찰스 슈왑이라는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운용을 해주고 있고, 요거는 이제 만들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대략 10년 조금 넘은 정도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SCHD, 이름 어려워가지고 줄여서 슈드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그런 미국의 ETF입니다. 이건 언제부터 인기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올라왔어요.
그거예요? 주가 상승 때문에? 네. 이게 잘 보면 배당 성장이라는 것의 다른 말은요, 주가 상승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야 그 주가에 맞는 배당 수익률을 지급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배당금 절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것도 함께 녹아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최근 10년이 사실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최근 10년 동안 슈드는 계속 인기가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시기입니다. 자, 이게 슈드의 인기 비결이었고요. 찰스 왑의 로고가 이런 색이어가지고요, 이렇게 준비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자, 인베스코라고 부르는 QQQ를 만든 자산운용사입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찰스 왑은 증권사고요. 인베스코는 자산운용사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여기 인베스코어는 사실 QQQ 요거 하나로 거의 먹고 살 정도로 이게 거의 대표적인 이제 ETF거든요. 자, 이걸 만들었는데 기초 지수는요, 나스닥 100 인덱스입니다. 심플하죠? 이거 뭐겠어요? 맞춰보시죠. 이게 어떤 기초 지수일까요? 나스닥 100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 100을 추구하는 건데, 나스닥 100인 이유는요, 나스닥에는 4천여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위에 있는 100개를 뽑아서 지수를 만드는 거죠. 100개를 뽑는 이유는요, 정말 종목이 많아도 위에 있는 100개만 뽑아도 대표성이 충분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는 지수를 만들 때 종목이 많으면 사실 행정적으로 되게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운용의 효율을 위해서 대표성을 가진 최대의 그거를 뽑아낸단 말이죠. 근데 나스닥에 그렇게 많은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진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게 많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개만 뽑아도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위에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S&P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전통적이 많죠. 그래서 위에 있는 500개를 뽑죠.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는 500개를 뽑아가지고 S&P 500이라는 지수를 쓰는데 반해서 나스닥은 보통 나스닥 100으로 대부분 ETF를 만들죠. 자, 이게 나스닥 100을 추구하는 이제 ETF 중에 제일 큰 친구입니다. 1999년에 나왔고요. 와, 오래됐죠. 몇 년이죠, 이거? 25년 차에 접어들었나요? 네, 그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QQQ가 슈드보다 한참 연장자다. 세대 차이 느끼는 거죠, 이 둘은. 근데 얘도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쵸. 벌써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잠깐만. 미국에서 배당을 주는 100개의 기업, 나스닥 시장에 있는 상위 100개의 기업. 근데 어쨌든 미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있잖아요. 둘 다 올랐겠죠. 그러니까 승자들의 비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 설정액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슈드는 52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9조 원입니다. 뭐 크다고 생각하면 되죠. 자, QQQ는 328조 정도입니다. 우리 돈으로. 여기가 승자죠.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슈드가 인기가 많다고 해도 QQQ는 미국 전체, 전 세계 ETF 중에 탑 5입니다. 위에서부터 생각해보면 많이 들어본 스파이, IVV, VOO가 1, 2, 3등이에요. 여기 안 바뀌어요. 이거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 S&P 500이 그래도 대표성이 지금은 어찌 보면 전체 시장으로 보면 훨씬 큰 거예요. 그 500개 기업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S&P 500을 담는 스파이더에서 담은 스파이, 그리고 I가 붙어 있잖아요. 이건 iShares라고 블랙록에서 담는 IVV, 그리고 V가 붙어 있는 뱅가드에서 담은 S&P 거, 이게 1, 2, 3등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VTI라는 게 하나 있고요. 요거 뱅가드에서 만든, 이거는 전 세계 주식시장 다 사는 거. 이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이 QQQ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위에 있는 1, 2, 3, 4등은 되게 전통적인 그런 대장들이었다면 QQQ는 테크 기업들이 차 있는 나스닥 100이잖아요. 얘가 5등에 있을 정도로 이제 나스닥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해왔고, 그걸 나타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ETF가 바로 QQQ인 거죠. 근데 QQQ도 옛날부터 인기가 엄청 많았던 거예요? 최근에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항상 인기 많았어요. 순위권에도 항상 있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5등으로 올라온 지는 언제인지는 사실 저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부터 거의 이런 상태이긴 했으니까요. 이 정도 전 세계 5위에 랭크되어 있을 만큼 크니까 이런 시총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설정은 비교하면 뭐 되진 않는데, 사실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야, 이거 60조밖에 안 돼 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이거. 걔는 QQQ보다 너무 작아. 야, 설정이 큰 거 하라 했어.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비교만 하자고 넘어가는 겁니다. 의미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 보수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이 ETF를 운용하면서 나의 수익률 중에서 이만큼이 매년 차감이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슈드 같은 경우에는 0.06%입니다. 진짜 낮아. 진짜 낮죠. 미국 치고도 진짜 낮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약간 미국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좀 낮은 편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슈드에는 저보수가 따라다녔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요거를 우리가 코리아 버전으로 K슈드 하잖아요. K슈드 0.01이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최할걸요, 거의. 이거는 수익성이 없잖아요, 이건.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아무튼 이게 좀 이상한 거고, 원래 미국인들이 슈드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낮은 보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QQQ는 나스닥을 담는 친구라서 0.2% 정도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베스코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진짜. 자, 328조 원이었나요? 여기에 0.몇만 받아도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운용사들과 미국에 있는 운용사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미국은 보면 ETF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막 그냥 100조, 200조 진짜 많잖아요. 그런 거다 보니 걔네들을 만약에 보수를 막 0.01까지 깎아도 괜찮아요. 모수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낮아질 수 있는 아주 첫 번째 전제는요, ETF가 엄청 커지면 돼요. ETF가 엄청 커지면 운용사들끼리 경쟁을 하고 설정액이 크니까 보수를 좀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ETF가 커지는 속도보다 보수 낮아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보수 민감도가 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사실 보수 낮추면 우리한테는 좋다고.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는 ETF를 되게 많이 이용하게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도 처음부터 이렇게 낮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ETF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수는 낮아질 거니까 단순히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에서는 항상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2가 낮아져서 0.2인 거예요? 낮아진 거겠죠. 옛날에 훨씬 높았겠죠. 근데 0.2는 지금 보면 이제 싸게 안 느껴지죠. 아마 이거는 지금 나스닥을 추종하는 거니까 변동성도 좀 크고, 어떤 것도 좀 녹아 있냐면 기대 수익률 자체가 높죠. 슈드보다는 높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변동성이 크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에는 보수가 좀 더 높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용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보수가 녹아 있다기보다 많이 벌 수 있는 것에는 사람들이 보수를 좀 더 많이 내도록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을 추종하는 것이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 자체가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나스닥을 편하게 사는 대가로 0.2를 지불을 해요. 그래서 아까 위에 있던 친구들 있죠. 뭐 SPY나 VTI 이런 친구들 스파이가 0.095요. VTI가 0.03인가 그래요. 진짜 낮네요. 진짜 낮죠. 위에는 되게 더 낮아요. 근데 나스닥은 그 밑에 있는 건데 바로 0.2라는 건, 이거는 굳이 안 낮춰도 수요가 너무 많아서. 네,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야, 우리 안 낮춰도 이렇게 인기 많고 잘 팔아주는데 우리 뭐 낮출 필요 있나? 근데 유일해요? 나스닥 100이? 그렇지 않죠. 아 그래요? 시장이 왜 그렇겠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답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안 찾아본다니까요. 익숙한 걸 그냥 그대로 사시는구나. 네. 대박이다 저 회사. 우리나라 ETF도 똑같아요. 보수 낮춘다고 글로 우르르 안 가요. 근데 어쨌든 똑같은 거긴 하죠. 다른 회사가 만든 거랑. 네. 운용의 능력 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큰 시장 거를 추종하는 특히 ETF 같은 경우에는 추적 오차, 괴리율 거의 뭐 동일하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QQQ를 사고 싶은 사람은 QQQM을 사면 돼요. 그럼 뭐예요? QQQM은 똑같이 인베스코에서 만든 거고요. 똑같이 나스닥 100 추종하는 거거든요. 인베스코에서 만들었다고요? 네. 근데 이건 0.15입니다. 왜 만든 거예요? 뭐 그 이유는 다양한 게 있겠지만 그냥 결론 외우면 됩니다. 이거 사는 게 낫죠. 더 낮은 걸 두고 0.2를 사시는 그냥. 네. 그만큼 오래된 것에 이 파워가 되게 큰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 0.1을 계속 내고 있으면서 야, 왜 안 바꿔? 옮겨가면 되잖아. 라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 0.2에서 0.15로 연 비용 낮추는 것보다 지금 나스닥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수익률의 크기가 훨씬 크잖아요. 묻히구나. 묻히는 거죠.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상승. 네. 그러면 이번에는 슈드와 QQQ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요, 너무 달라요. 자, 이 둘은 같은 미국 시장에 있으면서도 여기 뭐 있죠? 배당 많이 해주는 거 100개, 여기는 테크 기업 100개잖아요. 거의 안 겹칩니다. 왜냐? 딱 떠올려봐요. 테크 기업들은 배당 원래 안 하잖아요. 테크라는 것은 지금 투자하느라 정신없는데 배당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페이스북의 메타도 첫 배당을 했죠. 첫 배당을 했습니다. 그게 이슈가 엄청 많이 되고 있죠. 기술주가 배당을 준다는 것이 엄청 많은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 그만큼 컸다. 왜냐하면 주주들이 배당을 원하지 않아요. 더 성장해라. 네. 주가 성장해라.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슈드 안에는 미국 고배당 100개 기업이잖아요. 테크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까 보면 둘 다 미국 시장에 있으니까 올랐고, 둘 다 많은 사람들이 샀고, 여러 가지 비슷한 그림이 많이 있었겠죠. 우상향 그런 그림들. 하지만 지금부터 엄청 큰 차이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슈드에 들어있는 거 위에서 있는 것부터 보면 브로드컴, 머크, 에브비, 홈디포, 버라이즌, 코카콜라, 요거 전부 다 배당킹, 배당귀족, 배당성취 이런 기업들 여기 다 들어있죠. 우리가 사진 않았어도 들어본 그런 배당주들이 쭉 들어있잖아요. 자, 오른쪽에 QQQ 볼게요. 위에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브로드컴, 겹쳤다. 몇 개 겹치지 않는 기업이 이런 게 있는 거죠. 메타, 테슬라, 구글, 코스트코 이런 기업이 QQQ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100개씩이나 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겹치는 기업의 수가 1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히 다른 ETF예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QQ와 슈드는 되게 대척점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들어있는 게 완전히 다른, 이거 우리 고급 용어로 뭐라 불러요? 고인물. 엄청 그 산업에서 전통적으로 자리 잡은 그냥 고인물들이잖아요. 이러니까 당연히 고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과 요거는 라이징 스타잖아요. 지금 뜨고 있는 완전히 다른 영역들인 거죠. 자, 이제부터는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머릿속에 담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직전 1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드는 마이너스 0.34 여기입니다. 놀랍죠 좀? 무슨 일이 있었지?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자, QQQ는 41%. 우와. 자, 이게 2023년도라고 보면 되잖아요. 2023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2023년은 기술주의 한 해였다.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겠죠? 마이너스 0.34로 끝났다는 것은 사실상 1년 내내 옆으로 기기만 했고, 그리고 슈드가 주는 배당만 받았다. 그것만 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QQQ는 배당은 상관없고 얘가 위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2023년은 기술주의 한 해였구나. 그러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약간 소외받는 주식 이런 거예요? 배당주가? 작년은 그랬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묻기 시작한 거예요. 성장한다면서. 그동안은 둘 다 잘 되어 왔거든요. 둘 다 계속 잘 되어 왔는데 작년에 유난히 슈드가 너무 못했어요. 여기 들어있던 전통적인 산업들, 기업들은 주가가 안 올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테크가 이렇게 올라버릴 때 어떤 걸 느끼는 거죠? 포모를 느끼는 거죠. 미국 테크 계속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슈드를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슈드는 정기적으로 모으는 사람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걸 역시 모으고 있는데 QQQ가 갑자기 슉 날아가는데 내가 너무 소외된 거. 나 같은 미국인데 왜 이러지? 라고 나오게 되면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20년 슈드 모으기, 이게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어떤 것도 답이 보이지는 않아요.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1년만 보고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닐까. 1년만 보면, 이거 보면 슈드 하면 안 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가 그렇지는 않으니까. 자, 1년 때문에, 요런 차이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간의 시결을 좀 더 늘려가지고 5년으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슈드 52%, QQQ는 154%. 자,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지금 여기를 딱 절묘하게 갈리잖아요. 갈리니까 저 슈드 모으고 있는데 저 잘못한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 슈드도 이렇게 보면 슈드 자체만의 가격도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에다 플러스 뭐가 붙나요? 배당이 붙잖아요. 그리고 재투자하게 되면 이게 수익률이 확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답은 둘 다 좋은 투자인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이거 52%밖에 안 올라서 슬퍼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너무 강했다 최근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슈드를 하고 있는 사람이 투자 전략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QQQ 간다는 건? 네, 그러면 엇박자를 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요 그림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슈드 모아가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는 슈드를 높지 않은 가격으로 그냥 꾸준히 모을 수 있는 한 해를 나한테 줬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저걸 샀어야 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특이했던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계속 나오겠지만 다른 투자라는 걸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배당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전 5개년 평균입니다. 자, 슈드는 연평균 3.41%. 그러니까 3% 줄 때도 있고 한 3.78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3% 중반대를 계속 줬단 말이에요. 자, QQQ. 우와, 그렇게 주가 잘 가는 엄청난 기업들 1%도 안 됩니다. 압승이죠, 압승.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슈드를 사는 사람들이 애초에 샀던 이유는 뭐예요? 배당이잖아요. 이거 작년에 배당 성장률이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그게 계속 낮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계속 사는 거고, 그런 생각이 있어야 사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여기는 배당에 관심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야, 배당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배당 수익률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만큼 배당 수익률이라는 파워가 전혀 다르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주가 상승만 보면 얘가 압승, 배당만 보면 얘가 압승. 완전히 다른 투자인 거죠. 이렇게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둘 다 극단에 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SCHD와 QQQ를 재투자를 하면서 꾸준히 투자를 했다면 어떤 수익률의 차이를 보여줄까? 짠, 이렇습니다. 그래도 QQQ. QQQ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은 전 세계에 거의 없죠. 그렇잖아요. 미국의 나스닥 시장만큼 좋은 결과를 안겨다 주는 곳은 없잖아요. 근데 슈드와 QQQ를 이렇게 대놓고 보면 당연히 QQQ를 사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모든 투자가 의미가 없게 되는 그런 이상한 결론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말하는 것은 QQQ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그려야 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럼 이 속에 뭐가 보이냐면요. 자, 이거 버틸 자신이 있을까? 슈드 봐봐요. 거의 안 빠졌어요. 근데 최근 1년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슈드 옆으로 기었다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요거 견딜 수 있는가? 제가 볼 때 견딜 수 있는 사람 진짜 별로 없어요. 우리는 동일한 상승보다 동일한 하락에 대해서 3.5배인가 더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자, 거의 1년 내내 내리막하는 이런 그림을 진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택한 게 뭐겠어요? 슈드입니다. 자, 슈드를 택한 사람들의 그림은 지금 이 그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이 아니라 다른 그림인 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슈드가 택한 사람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림인 거예요. 자, 이거는 연단리를 끊어가지고 위가 수익, 아래가 손실이에요. 쭉 끊어봤을 때 슈드는 파란색이잖아요. 자, 슈드 돈 벌어요. 그러니까 많이 못 벌었다고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QQQ보다 낮게 버니까 조금씩 벌죠? 벌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인 거예요, 여기 이거. 이겁니다, 이거. 이거를 버틸 수 있느냐. 근데 되게 그거 같아요. 자산 배분 투자 대 주식. 아, 맞아요. 제가 이런 예시를 자주 하잖아요. 요거는 둘 다 주식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데도 둘의 성격이 이렇게 다른 거죠. 자, QQQ를 우리가 투자했다면 이걸 얻기 위해서 이걸 견뎌야 돼요. 이걸 견딘다는 의미는 저 요즘에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견딘다는 게 버틴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더 산다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는 것을 배웠고 적립식 투자라는 것을 대부분 배웠고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특이한 것은 이때 중단해요. 내려가고 있는 자산을 사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또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더 떨어지고 사야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중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죠. 버티는 게 아니라 더 사야 됩니다. 이거 계속 더 사야지 여기서 보이는 이 상승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그림을 딱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마음이 올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게 새겨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새겨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 그림이 새겨지는 사람이 사야 될 것은 QQQ인 거고. 왜냐? 야, 그거 견디기만 하면 결국에는 더 높이 가. 심지어 여기다 뭐까지 붙이죠? TQQQ. 레버리지? 예, 트리플 3배입니다, 이거. 진짜 잘 올라가겠다. 근데 이게 저는 뭐랄까, 저는 물론 하지 않겠지만 레버리지라고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하기보다 이 QQQ를 온전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면 TQQ를 사도 되죠. 와, 근데 3배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무섭다. 이때는 마이너스 90도 찍어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딱 강하게 박히는 사람이라면 요걸 사야 되는 거죠. 나는 다 이겨내고 난 계속 살 거야. 계속 사서 나는 여기 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맞는 거고, 지금 보여드린 그림 중에서 나는 이게 맞겠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5% 벌 때 나 3% 벌고, 다른 사람이 10% 벌 때 나 9% 벌고, 다른 사람들이 4 벌 때 내가 2를 벌더라도 나는 여기 보이는 잃지 않는 거, 남들이 마이너스 30 몇 프로 난리 났을 때 나는 진짜 마이너스 2, 3%, 이게 나에게 훨씬 큰 안정감을 주고 평화로움을 주고 내가 하는 일에 방해를 주지 않고 내가 온전히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20년 동안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걸 사야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슈드인 겁니다. 냉정하게 저는 투자를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하면서 제가 변해가는 것도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저 QQQ가 어울리는 사람보다 슈드가 어울리는 사람의 모수가 압도적으로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네, 봐봐요. 투자가 아닌 예금에서 여기에 투자 영역으로 오는 사람들의 약간 규모를 볼 때 요런 정도라고 저는 느껴요. 여기는 이렇게 많아요. 투자의 필요성을 느껴서 오는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조금 줄고 온전하게 진짜 투자에 그냥 완전 오리엔트되는, 투자에 이렇게까지 오는 사람은 저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장은 결국에는 우상향합니다. 주식을 다 사세요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자산 배분해야 되는 거고, 여기 정도 왔다면 주식만 해도 되는 건데 슈드를 많이 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고, 이 정도 왔다면 QQQ를 사도 되는 사람이고 다 견뎌낼 사람들일 거고, 여기까지 온다면 TQQQ를 사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논리적으로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여기서는 아니 저렇게 변동성 큰 거를 견디면서 왜 투자를 해? 이것만 해도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데 20년만 꾸준히 하면 나한테 이렇게 높은 배당을 주는데 왜 저렇게 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투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쪽을 바라볼 때는 아니 뭐 배당 받아서 뭐해? 어차피 많이 벌어서 그걸 배당 주자면 더 큰 현금 흐름 만들 수도 있는데 미리 현금 흐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성장이 중요하지 돈을 불릴 시기에는,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전혀 이게 논리가 안 맞아요. 완전히 부딪히는 겁니다. 정말 정반대네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눠보고 항상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 언제 시작하셨나요?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번 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 사람에게 맞는 것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뭐랄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어도 그게 나만 할 수 있는 또는 나만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주의면 안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제 투자의 수익률을요, 요거 2012년부터 2023년까지거든요. 요거를 수치로 나타내보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림은 보여드렸으니까. 자, 슈드를 2012년에 이게 $10,000로 시뮬레이션을 한 거긴 한데 환율 우리 고려하지 않고 1,000만 원으로 생각을 편하게 합시다. 그러면 2023년 지금의 4,2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투자를 했다면. QQQ는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8,1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꼈죠. 근데 자, 요것만 보면 또 뭐예요?
아, 나는 QQQ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거 수치 나타내보면 슈드는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연평균적으로 13% 정도를 줬어요. 자, QQQ는 19%를 줬어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안 나네? 라고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제일 수익률이 좋았던 해에는 슈드는 33%, 근데 QQQ는 55% 이러면 큰 차이 안 나네? 중요한 건 뭐죠? 최악의 해가 슈드는 마이너스 6%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끊었을 때 QQQ는 마이너스 33%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은 MDD의 개념입니다. MDD는 그냥 이거 해별로 쪼개는 게 아니라 고점 대비 얼마까지 이게 박살날 수 있는지 수치를 나타낸다면 슈드는 마이너스 22 높죠. 근데 QQQ는 마이너스 33, 이거 똑같죠. 이게 뜻하는 게 QQQ 박살났을 때보다 슈드 박살났을 때가 훨씬 깊이도 얕고 회복도 빨리 되더라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깨졌어도 얼마나 그 해에 많이 회복이 됐으면 이걸로 끝났다는 거죠. 아, 그래서 배당주가 회복이 빠르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네. 배당주 회복이 잘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당주는 일단 사람들이 잘 안 팔고요. 기술주보다는 떨어질 때 덜 팔겠죠. 그래서 하락폭 자체가 적고, 그 다음에 슈드 자체는 기술주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또 하락이 적고, 그 다음에 하락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당연히 생기더라도 이거 계속 배당 나오잖아요. 그걸로 계속 끝없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타기를 계속 시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이런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거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훨씬 줄어들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QQQ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QQQ의 그 나스닥 시장에 대한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면 계속 사야겠죠. 왜냐면 당연히 우상향할 거니까. 이렇게 하락했을 때 계속 사줘가지고 회복을 시키는 게 당연히 하는 선택이 될 텐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온다는 거죠. 결국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이건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다, 이게 내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선택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장단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말부터. 자, 슈드 장점 뭐겠어요? 안정적인 주가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고배당주고 기술주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덜 상승하는 대신 덜 빠집니다. 이걸 우리는 안정적인 거라고 표현해요. 안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안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변동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움직임 자체가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슈드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견디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좋은 선택지인 거죠. 그 다음은 장기적인 배당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고배당주가 아니라 배당을 성장시켜주는 그런 걸 샀기 때문에 오래 담고 있으면 배당 수익률 자체가 엄청 커져 있게 되는 거죠. 그걸 기대하고 갈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되게 특이한 건데, 지수를 추종하는 방향성입니다. 고배당주는요, 보통 시장 지수가 이렇게 갈 때 고배당주는 혼자 이렇게 그냥 가거든요. 이렇게 가면서 고배당 8%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슈드는요, 시장을 추종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으면서, 그럼 그때그때 기업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네, 분기 1회 리밸런싱을 해주는데 배당 성장 이런 기준으로 하기도 하면서 이게 시장을 쫓아가도록 세팅을 하는 것에 되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얻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주가가 상승한다는 전제거든요.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얘는 시장을 따라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S&P 기준으로 보게 되면 S&P는 거의 시장 움직이는 것을 잘 따라가거든요. 근데 QQQ가 너무 먼저 가버려요, 요새. QQQ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지수를 잘 쫓아가면서 배당을 잘 늘려주는 것이 이거의 완전한 컨셉입니다. 이게 장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 자, 한국 사람들만 인정하지 못하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점이 되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게 슈드의 장점이 되고요. 자, QQQ의 장점은 이거죠. 높은 수익률 또는 높은 기대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전부 다 안 받아도 된다. 왜? 더 올라갈 테니까 이겁니다. 높은 곳을 향해서 난리치면서 올라가겠지만 나는 다 견딜 수 있을 거다. QQQ 컨셉이에요. 자, 이번에는 단점입니다. 슈드의 단점, 1년 단위로 끊어보게 되면 3%대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낮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계속 3% 중반대를 보여주고 있고, 배당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먼 미래에도 내가 3% 중반대를 또는 4%밖에 안 되는 그런 것만 받게 되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슈드입니다. 배당 성장이 된다는 것은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니까 주가 안 오르면 얘도 배당 수익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십 년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슈드의 과거 수익률이 되게 좋잖아요. 슈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지수 가지고는 백테스팅은 더 이전까지 가능하거든요. 더 과거로 거슬러 가서 해보면 엄청난 이제 결과가 만들어지죠. 근데 그런 많은 것들도요, 이게 실제로 돌려보면 한 5년 10년 해가지고는 약간 우리 성에 안 차요.
한 달에 50만 원 어떤가요? 한 달에 100만 원 어떤가요? 이러면 내가 은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막 그런 느낌을 많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 미니멈 20년이라는 느낌을 받아요. 진짜 우리가 짜릿하게 우와 이거다라고 느낌을 줄 만큼 생각이 들려면 20년이라는 시간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20년 동안 진짜 꾸준히 할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이 될 수 있죠. 너무 기니까. 그 다음은 과거가 반복될까? 이거는 모든 투자가 사실 똑같은 고유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슈드가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보여줬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죠. 주가가 올랐고 그것 때문에 배당 성장률이 올랐고 이런 전제, 이게 과거에 보여줬는데 미래도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당연히 고유의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QQQ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과거 한 10년 정도잖아요. 코로나 때가 제일 큰 하락이 되겠죠. 그때 하락했던 거 보면 QQQ가 아까 MDD가 한 마이너스 한 30 몇 %였잖아요. 근데 더 과거로 거슬러 가서 닷컴 버블까지 가면 아마 마이너스 8, 90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자산이 그냥 없어진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꾸준히 부으면 다 회복되긴 하거든요. 항상 그래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짜 세상이 망하는 느낌을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변동성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고유한 리스크, 과거가 반복될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QQQ가 단점을 지적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에 하나는요, 지금부터 과거 10년이 유난히 좀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거기서 과거로 거슬러 가보면 옛날에 미국도 되게 저런 때가 있었거든요. 장기간 동안. 그런 시기가 갑자기 이렇게 반복이 되듯 오면 하필 또 내가 투자할 때 하필 내가 이제 미국 투자를 10년 시작하는데 미국이 이런저런 이유로 막 바닥 기고 있으면 슬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과거 20년이 아닌 미래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고유의 리스크는 당연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고려한다면 어떤 사람이 적합한 투자자일까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슈드는 초장기 투자자.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초장기 투자 중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정말 무지성 컬렉팅을 하겠다는 느낌 같은 게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1년, 2년 매크로를 보고 금리를 보고 미국의 성장성을 보고 AI 발전을 보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아예 하지 않겠어라는 게 의도가 깔려 있어요. 나는 내 사회생활, 내 커리어에만 집중하겠어. 나는 내 사업에 모든 시간을 다 쓰겠어.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버는 돈으로는 정말 난 꾸준히 담을 수 있어.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나는 일단 믿고 진짜 꾸준히 담을 자신은 있어. 진짜 20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고, 그렇다면 잘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금에서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우리나라의 연금 계좌에서는 슈드를 살 수는 없지만 K슈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K슈드를 연금 계좌 IRP에서 사는 거, 그거는 충분히 좋은 궁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모든 사람들도 연금은 강제로 20년 이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모아가는 거 충분히 잘 하고 있는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투자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미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이미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당연히 이 세 가지의 목표만 놓고 본다면 그냥 개별적으로 하면 되겠죠. 또는 배당주, 리츠, 높게 주는 거, 고배당, 제피, 뭐든 진짜 많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3%대를 산다는 것은 지금 현금 흐름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목돈을 모았고 은퇴하고 현금 흐름만 받는 걸로 한 20, 30년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은퇴를 했는데 10억 원이 있어요. 그걸로 10%의 배당이 나오는 곳에 투자를 한 거랑 그러면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랑 자 여기서 나는 3% 중반대 350만 원을 받는 현금 흐름을 선택하는 거랑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큼에도 이 현금 흐름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게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겁니다. 나는 4%의 룰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는 20, 30년 동안 이렇게 받아 쓸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일을 하지 않고 자산이 줄어드는 걸 용납하지 않겠어. 지금은 작게 쓰더라도 계속 받아 쓰는 게 점점 커진다면 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QQQ는요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을까? 높은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 자, 높은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느끼겠죠? 근데 저걸 진짜 견디는 사람이 있을까요? 견디는 거는 둘째치고 견디면서 물 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타야 된다는 거 진짜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딘다는 것은 돈을 부으면서 견딘다 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QQQ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시작으로 쓰잖아요. 저도 시작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거를 평생, 앞으로도 몇 번 하락이 있을 거니까 평생 이거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 투자 또는 이제 개별 미국 주식 이런 투자를 거쳐온 사람들이 온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해본 사람들 QQQ만 가지고는 생각처럼 그렇게 진짜 녹록지는 않을 수 있어요. 무시무시하거든요. 지금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멈춘다면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물을 타야 되는 거잖아요.
돼요? 그리고 아까 보면 2022년 계속 하락했잖아요. 2022년 1년 내내 하락했고 2023년 1년 내내 거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022년에 저희가 수업을 하고 수강생들이 오고 저한테 물어보고 계좌를 보여주고 할 때 그 막막함이 너무나 저는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지? 미국 지수를 샀는데 마이너스 너무 큰 거예요. 이대로 계속 사도 될까요?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그때 저도 진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뻔하죠. 더 사세요 라고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안 나옵니다. 자, 이런 분들과 그 다음엔요, 미국 테크 산업에 강한 믿음을 가진 투자자. 자, 미국 테크 산업이라고 해보면요, 이게 참 많은 조어가 생기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빵 있었다가 나중에는 마가 나왔다가요, 페이스북이 한때 나갔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넷플릭스 나갔었다가 여러 나가요. 이 방에서는 A가 2개여야 되죠. 자, 이렇게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이거 매그니피선트 7으로 또 귀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특징이 뭐냐면 다 나스닥 상위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QQQ만 사면 이런 고민을 따로 안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엔비디아나 이런 식으로 특정한 기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테크 산업, 이게 그냥 세상을 지배할 거고 계속 커질 거다. 얘네들이 경쟁하고 얘네들이 저끼리 다 해먹고 1등, 2등 엎치락 뒤치락 요즘 나오죠. 마소가 애플을 넘어서니 많이, 지금 또 엔비디아 또 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뭐 누굴 밀어내니 많이, 이런 경쟁들도 결국 그들만의 경쟁처럼 보인다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은 QQQ 사면 정말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기업 분석 그렇게 비교할 필요 사실 없죠. 이런 분들에게 QQ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개별 기업의 투자만큼 기대 수익을 가진 투자자. 요거는 약간 특이한데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 지수를 샀을 때, 코덱스 200이나 코스피 200 이런 걸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개별 주식과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는. 개별 기업의 기대 수익률과 지수의 기대 수익률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란 말이에요. 지수가 훨씬 낫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가총액이 커지는 만큼 지수가 오르지도 않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계산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어떠냐면, 봐봐요. 개별 기업 중에 상위 몇 개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걔네들이 가면 지수가 같이 올라요. 비슷하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테크 ETF를 사는 것처럼 지수를 사도 QQQ를 사는 것은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야,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잘 될 것 같아, 지수를 사면 잘 안 맞는 거예요, 약간. 근데 미국 같은 걸 살 때 야, 애플이랑 마소가 그냥 잘할 것 같아, QQ를 사도 되는 거예요. 이 둘의 연관성이 매우 높고, 미국은 개별 기업들의 시총 오르는 만큼 지수가 거의 정직하게 오릅니다. 괴리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데 지수를 사도 되는 이런 좋은 시장인 거죠. 괜찮네요. 좋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미국 기업 투자할 때 기업 분석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차피 상위 있는 몇 개 중에 고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을 얼만큼 더 살지에 대한 고민, 어떻게 투자금을 더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진짜 낫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런 이유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합한 투자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예를 들어 내일이 명절이에요. 친척들을 만났어요. 친척들 만나면 항상 저한테 뭐 물을 것 같아요? 뭐 살까? 뭐 살까라는 질문은 항상 저에게 주어지는 과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생이 될 수도 있고 형님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지금 뭐 하고 있니? 취업을 했어? 어디까지 투자해봤니? 저 이제 시작하려고 QQQ를 사.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또는 저는 연금 터가지고 이제 꾸준히 모으려고요. 슈드를 사. 또는 누가 야, 이상한 거 사가지고 지금 손실이 크다, 야 어떡하냐, 팔고 QQ를 사세요. 사람에 맞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누군가 와서 이런 질문해요. 나는 애플이 좋을 것 같은지 마소가 좋을 것 같은지, 나 진짜 공부 진짜 많이 했는데 너무 고민이 된다. QQ를 사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이 어쨌든 흘러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떠오르는 사람 있죠. 딱 보면 이게 맞는 사람과 이게 맞는 사람이 약간 떠오르죠. 그 지나가는 말로 상담이긴 하겠지만,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 전제를 이런 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막 개별게 공부해가지고 사는 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나 시간도 그렇게 안 날 것 같고, 그냥 꾸준히 좀 사고 싶어. 이 전제를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QQQ와 슈드는 후보에 들어오죠. 왜냐면 그 분들에게 굳이 삼전을 얘기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손실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해가지고 맞춰서 하게 됩니다. 굳이 얘기한다면 더 보수적인 쪽이 이쪽이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고 있는 걸 거고요. 당연히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산업을 분석하고 시장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좀 넘어갈 수는 있어요.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근데 아까 이제 막 시작해보려고 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 예시 들었던 그 사람한테 QQQ를 추천한 이유는 이전을 잘 몰라서인 거예요? 아니요, 어려서요. 어려서? 어린 친구들에게는 배당이 주는 안정감보다는 시장이 주는 성장성을 먼저 느끼는 게 낫고, 그 다음에 투자금이 작을 때는 변동성 충분히 코스트 에버리지로 커버가 가능할 거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견뎌내보는 거죠. 그리고 투자금 별로 안 클 거니까 5년을 했다 해도 별로 안 클 거니까 그때 다 느끼는 게 낫고요. 슈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단 어린 사람보다는 현금 흐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 느끼는 사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회사 생활을 한 5년, 더 길게는 한 10년 정도 하게 되면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사실 월급이 현금 흐름이잖아요. 이게 내 삶에 의미 부여하는 게 지배적이죠. 근데 갓 입사한 친구에게는 현금 흐름의 중요성보다는 뭔가 좀 더 나의 커리어 만들기, 내가 자리 잡는 것, 내가 스타트를 잘 끊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중요해 라고 하면 벌써 그런 거 고민해야 되나?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어린 분들에게는 QQQ를 얘기를 많이 하고, 조금 더 나이가 있어서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먼 훗날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한 100만 원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니즈가 있을 때는 이제 슈드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슈드와 QQQ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거 둘 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직구를 해야만 하는 미국 상장 ETF들이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놓은 친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슈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많이 되어 있고 에이스, 솔, 타이거 이렇게 세 개의 회사들이 엄청 낮은 보수로 경쟁을 해주고 있고, 특이한 것은 솔에서는 이렇게 해지된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금 계좌에서 담으실 때는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또는 ISA는 사실 그렇게 짧을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이런 걸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QQQ는 나스닥 100이잖아요. 이렇게 에이스 미국 나스닥,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해지, 그리고 코세프 미국 나스닥 100 해지, 자, 이런 ETF들이 QQQ를 살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겠습니다. 자, 해치가 붙어 있는 거 지금 많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 많이 드리죠. 왜냐하면 환이라는 것은 이 전체에다 영향을 주는 요소이니까요. 해치된 거 활용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계좌들이 주로 연저, ISA, IRP 이런 계좌들을 많이 쓸 때는 어차피 ETF밖에 안 담기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국내 자산들만 담아야 하는 이런 계좌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을 내볼게요. 자, 1. 슈드는 초장기 투자에 적합하다. 2. QQQ는 빅테크 위주 기업의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3. 각 종목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게 섞자. 장점은 다 알고 있으니까 단점을 보완해야 되죠. 그렇게 해볼게요. 자, 슈드에다 보완하려면 뭘 섞으면 좋겠어요? 슈드 QQQ 아니에요? QQQ가 첫 번째가 되고 제피를 섞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됩니다. 이게 지금 당장에 배당 수익이 낮은 것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섞어주면 좋겠죠. 자, QQQ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주식의 끝인 거잖아요. 미국 주식의 빅테크 상위에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거는 나머지 대부분의 자산들이 섞기에는 좋을 겁니다. 안전자산으로 말하는 거죠. 저는 좀 그런 걸 섞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슈드만 모은다 그러면 이미 슈드 자체가 움직임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모은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QQQ만 진짜 모든 투자금을 모으겠다 이러면 변동성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좀 섞는 게 어떠니? 다른 건 뭐요? 뭐가 돼도 어차피 얘보다는 얘가 가지고 있는 변동성을 눌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섞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슈드와 QQQ를 섞는 게 제일 좋겠죠. 섞을 때는 슈드 쪽에 무게를 조금 더 주면서 섞는 게 좋아요. 7대3, 6대4 이런 식으로. 아,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네. 그다음 4번, 연금 계좌에서 한국판 슈드와 QQQ를 사서 섞어보자. 연금 계좌에서는 한국판밖에 안 사지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표 보면서 이름이 너무 연관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거기 맞춰서 사서 섞어서 포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누군가가 나에게 투자를 물어본다면 그 사람 성향에 맞게 아, 너는 QQQ를 이 정도 섞고 슈드를 이 정도 섞으면 괜찮을 것 같아. 정말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QQQ를 사게 하고, 정말 나는 보수로 하고 싶어, 나는 현금으로 진짜 만들고 싶어, 슈드만 사게 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거 원하는 게 아니라면 섞는 게 좋은데, 섞을 때는 이제 슈드에다가 무게를 조금 더 주고 QQ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죠. 뭔가 근데 이 영상을 처음 보고 투자를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 그러면 저는 진짜 섞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QQQ만 하기에 떨어질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떨어질 때 물을 타면서 저걸 계속 할 수 있나 제가?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그게 제일 큰 허들이긴 해요. QQQ를 매수를 할 때는 진짜 나스닥 시장에 대한 우상향 믿음이 진짜 강해야 되는데 그 떨어지는 것의 추가 매수가 진짜 쉽진 않죠. 자, 결론은 섞어서 계좌에서 사자. 위탁 계좌에서 저거를 반반 섞든지 아니면 코리아 버전으로 해서 연금 계좌에서 반반 섞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런 미국의 ETF까지 잘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